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내년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는 보고서가 계속 이 전망치가 높아지거든요. 오늘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죠. 시티그룹 리서치 부문의 이세철 전무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AI 버블 논란 얘기부터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시간에서 또 이렇게 쭉 빠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보니까 뭐 네. 그 AI 쪽 관련된 뭐 클라우드 쪽은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주로 이제 온프라미스라고 해서 약간 소프트웨어를 직접 이제 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네. 이제 사실 클라우드로 많이 가고 있고 AI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게 회사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생기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아마 이제 그게 아무래도 숫자가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좀 오늘 숫자가 좀 안 좋게 생각보다 기대보다 네네. 떨어졌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안을 뜯어보면은 사실 방향성에 대한 AI 쪽 방향성은 계속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장에서 또 한 번 해석이 이루어지겠죠. 일단은 시간에서는 숫자를 보고 맞습니다. 예. 매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안 나왔네. 네네. 그래서 이제 불안감을 반영했다라고 하면 안에를 좀 뜯어 보니까 그쵸. AI와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맞습니다. 예. 과거에 했던 비즈니스, 그러니까 약간 예. 비즈니스들 이런 게 사업 구조조정되면서 매출이 좀 주는 부분이 너무 부각된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럼 맞습니다.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네네. 이제 AI 버블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버블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만큼 좋으니까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수요 일단 어떤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네. AI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모이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주가가 더 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비유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은 9회인데 지금 2회 정도 왔다. 2회 말 정도까지 왔다. 예, 그 우리가 9회까지 야구해야 되면 이제 2회 말이다라는 2회 말 정도 온 것 같다. 뭐 많이 왔다고 하면 2회 말. 예, 많이 근데 왔다 그러면 2회 한 말. 2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한 4회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3회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한 7, 8, 9, 10월 달에 한 4회까지 갔다가 11월에 이제 다시 3회 정도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시장은 좀 먼저 가서 한 항상 먼저 가잖아요. 4회, 5회까지 예, 예. 갔다가 예. 다시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왔나 보다 뒤로 하고 왔다는 지금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하면서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게 사실 한 작년 재작년도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제 1회 왔는데 이제 시장은 2회, 3회까지 갔다가 이거 너무 많이 왔냐고 또 이제 버블 논란이 네. 왔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실제로 시장이 몇 회까지 갈 때까지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미니멈 7회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못해도 7회까지는 그쵸. 가야 된다. 7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한 3-4번 반복하는 과정을 견디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되겠죠? 말씀이시네요. 네네. 지난 9월에 이제 한 차례 저희 방송 나오셨거든요. 네네. 이때 나오셨을 때 AI 반도체는 결국 에이직 반도체가 주도할 거다라는 이런 말씀 하고 가셨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제로 구글의 TPU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니까 시장 좀 더 읽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 네. 엔비디아 같은 GPU 제가 이것도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GPU나 엔비디아 GPU는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동화점과 표점과 네. 제가 특정 뭐 이걸 그러면 안 되지만 어릴 때 보면 그냥 무조건 부모님이 사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만능 전과 점과. 모르시는 분도 전과? 계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이제 나이가 벌써 여기 나오네요. 네. 책 네. 모든 게 다 담겨 있었던 모든 게 담겨 있는 네, 책이라는 게 엔비디아의 GPU라면 네. TPU는 거기서 내가 중점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수학을 못하면 수학만 수학의 하는데. 정석 뭐 이런 것들. 예, 그 수학 네. 정석 그 안에서도 또 깊게 나는 미적분을 못해 그럼 미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TPU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특화된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그냥 GPU 사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게 AI가 어떻게 흐를지 모를 때는 그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지금 이제 회사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내가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특화된 이제 프로세서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TPU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에이직이라는 거는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난 이것만 하면 돼. 라는 이제 AI 칩들의 니즈가 생긴 거고요. 근데 저는 두 개가 같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글 같은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밀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잘 되고 있어요. 그쪽 부분, 특정 부분. 네네. 뭐 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데 특화된 TPU를 만들고 싶어. 네. 나는
이 언어 쪽 관련된 랭귀지 관련된 이런 것들도 늘어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수요가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도 커지고 같이 성장은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엔비디아가 이전에 성장하는 속도만큼은 조금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세요? 그래서 이제 7, 8월에 이제 네. 저희가 HBM 공급 과잉 우려들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엔비디아 숫자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셨고, 네. 근데 총체적으로 전체 파이는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AI 방향성은. 예. 그러니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가도 되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맞습니다. 이해가 네. 되고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엔비디아의 GPU는 HBM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네네. 얘기를 했던 거. 우리 시장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계속해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다. 네네. 가격을 막 60% 올렸다.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가 70%까지 가격을 올렸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더군요. 실제 네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7, 8월 달에 이제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이 범용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했거든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수요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 컴퓨팅 파워가 많이 안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대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트레이닝 할 때는 많이 돌려야 되니까 네네. AI 하이 컴퓨터 이 GPU가 필요한데 이게 추론으로 넘어가면 그냥 이터레이션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거를 그냥 기본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사양 GPU나 고사양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다가 일반적인 가설이고 일반적인 예상이었어요. 네. 그거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 AI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KV 캐시라고 해서 캐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저장하는 랜드가 필요하고요. 근데 중간에 그러니까 뭔가 담아놓을 상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더라 맞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그걸 돌리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또 저희가 AI를 쓰시면 각자 개인들이 데이터를 또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AI한테 일을 시키면 그게 또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걸 또 돌리다 보면 버퍼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캐시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DDR5 64GB RDIMM 그리고 뭐 32TB나 64TB e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못했고 이거 뭐 저희만이 아니라 이제 산업에서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측을 못하면 항상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마다 항상 공급 부족이 심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응을 못한 것뿐이지 네네. 조금만 대응하면 이게 확 해소되면서 네네.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과잉으로 가는 경우도 저희가 반도체 시장에서 많이 그렇죠.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지금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이 나올 수 있죠. 그게 이제 언제냐의 네. 이제 관점인데 문제는 회사들이 내년 후년도에 그 부분을 HBM 방향성으로만 집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년 신규 캐파 투자가 다 HBM이에요. 음. 근데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신규 캐파가 이미 HBM으로 팹이 정리가 돼 있고요, 정황이 돼 있고 그거를 다시 돌리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이 신규 라인들이 다 지금 2027년 이후에 나옵니다. 2021년 2분기 정도에 용인 이제 하이닉스가 용인 팹이 이제 나올 거고 28년 2, 3분기에 삼성전자 P5가 나와요. 근데 이런 공정의 이런 신규 라인들이 단시일에 지어지지 못하잖아요. 시간이 걸릴 거고요. 건설을 해야 됩니다.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땡겨야 되는데 네. 땡기는데 많은 시간이 또 걸리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건설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걸 땡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바틀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 예측에 대한 실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모리 시장에서는 실패라기보다는 네. 이거는 뭐 새로운 수요니까요. 새로운 수요니까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갑자기 일었고 네네. 이 말씀하신 대로 라인을 짓고 뭐 하는데 못해도 2, 3년 걸릴 2, 텐데 3년 걸리죠. 네네. 그때까지는 메모리 시장은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보다도 가격이 내년에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희도 한 미니멈 디램 가격 한 50% 이상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서 50% 더 YOY로 올라간다. 연간 50% 이상 성장할 것 같고 낸드도 한 40% 이상 가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최근에 보고서에서 목표가를 상향하신 이유가 여기서 근거가 맞습니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CT에서 최근에 내신 보고서 보면 삼성전자 목표가 17만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목표가 83만 원 제시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거를 조금만 더 얘기해 뭐 주시죠. 일단은 이 범용 메모리 수요가 시장 네. 예상보다 더 세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좀 더 파악을 했고 그리고 HBM도 사실 되게 또 좋아요, 사실.
HBM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이. 네. 그래서 두 양쪽이 즉 이 학습 쪽 수요와 추론 쪽 수요가 모두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게 문제가 또 소캠2라고 해서 모바일 DRAM을 활용한 AI CPU 수요도 올라갑니다. 네, 그게 또 올라가는 부분이 내년 뭐 일단은 한 시장에서 한 270억 개, 뭐 적게는 200억 개에서 270억 개까지 네. 신규 수요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추가적인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전 보고서 목표가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시할 때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 보수적으로 이 가격 제시했다. 또는 조금 긍정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수준의 목표가입니까? 아 근데 이게 제가 네. 이때 보면은 2001년하고 2007년도에 흐른 거 좀 비슷하고요. 네. 이 지금 업황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전자에 있었는데 네. 2001년부터 7년까지가 낸드 호황이 되게 세게 왔거든요. 신규 수요가 왔을 때. 네네. 지금도 지금 보면 AI가 신규 수요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디램 그 당시 낸드만 올라왔는데 디램하고 낸드 두 개 올라오는 거라서 아마 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그 네. 업황 호조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네. 보수적으로 제시했다. 전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무튼 갈 네. 길이 먼 겁니다. 제가 뭐 아까 힌트를 드렸처럼 네. 2회다 지금. 네. 이제 2회밖에 네, 안 왔다. 9회인데 9회까지 가야 되는데 네네. 시장은.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하는 이유를 오늘 이세철 전무님하고 얘기하면서 또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네. 시장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가지고 미국에 ADR 발행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회사에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가치 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젠가 공시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보니까 뭐 검토 중이라고 검토 중이라고 얘기는 쓴 것 같아요. 뭐 네. 완전히 뭐 하겠다라는 게보다는 뭐 거기에 시장에서 이제 검토 중이라 오늘, 그러면 예, 이거 오늘- 하는구나 이렇게 오늘 생각하죠. 뛰어나서 네. 뭐 공식적으로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검토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뭐 그 전부터 해외 투자들이 사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요. 해외 투자도 보면 아니 이게 멀티플이 사실 되게 낮거든요. 사실 저희 마이크론에 비하면 네. 뭐 거의 그 영업이익은 2배 이상 큰데 마켓캡이라고 이제 시가총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마이크론하고 그 전에 더 낮았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론보다 최근에 그래도 저희 하이닉스가 이제 HBM 1등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겨서 그나마 지금 마켓캡 시가총액이 비슷해졌지 그 전에는 더 낮았어요. 네. 훨씬 더 많이 돈을 버는 회사인데 그러면은 이게 뭐 상장 그러니까 뭐 ADR 막이 된다 그러면 멀티플이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아니면 최소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정도의 멀티플만 받더라도 엄청난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여기 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미국에 좀 우리 살 수 있게 그렇죠. 상장을 좀 예, 해달라. 예. 그리고 네. 또 이게 뭐 그 테크 기업 중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TSMC가 있거든요. 네. TSMC가 미국에 ADR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거기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이 트레이드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아마 니즈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메이크센스 하지 않다는 얘기도 많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왜 멀티플이 낮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되게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방향성이 되겠죠. 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만약에 그렇죠. 실제로 된다라고 하면 네네. 말씀하신 어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주가 오른 것도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잠깐 HBM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메모리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올해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해주느냐도 시장이 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전현영 부회장님 오시면서 네.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컨셉으로 열심히 네. 하셨고 그다음에 HBM에 대한 이제 경쟁력 회복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HBM 엄청난 리소스를 투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4 같은 경우는 1C 공정을 써요. 사실 이제 비용 생각하지 않고 만든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처음으로 비용 생각하지 않고 개발을 한 것 같아요. HM4 일단 만들어내 이거였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얼마를 쓰던 아마 간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되게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타 회사보다 앞단 공정을 썼고요. 예. 근데 칩 사이즈는 그게 또 작아지지도 않아요. 그만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약간 희생한 거죠. 그리고 베이스 다이도 4나노 공정. 네. TSMC 같은 경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아마 12나노 공정 쓰고 있을 텐데 4나노 공정을 써요. 그러니까 엄청 앞단 공정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소스를 엄청 투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아마 원시 공정으로 하면 12기가 bps까지 나올 거예요. 속도가. 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요청하는 게 아마 10기가 이상인데 아마 12기가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성능이 다만 나온다.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마진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많은 비용들을 투여했고 어떻게 보면은 뭐 혼신을 다해서 만든 공정이다 보니 아마 이익률은 그쪽에서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HBM이 잘 만들어서 이제 내놓고 내년에 네. 이제 공급은 할 텐데 지금 범용 메모리가 마진이 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네. 없고, 그러니까 둘 다 할 텐데 둘 다 세게 하기가 어려운 구간인 거죠. 그런 애매함이 좀 네네. 남아 있다. 네네. 그럼 내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은 뭐 들은 게 너무 다들 긍정적이어서 네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갈까요? 삼성, SK 하이닉스 네네. 둘 중에 하나 고른다라면 저분님은 뭐 고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근데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가격이 네. 범용 메모리 수요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익 측면에서는 아마 업사이드가 더 셀 거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뭐 ADR인지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한 멀티플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누가 더 좋다라기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숫자로 보면 4분기 숫자나 1분기 숫자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많이 아웃퍼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닝 올라가는 거로 포지션하실 거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멀티플 리레이팅이나 이런 것들 시장에서 많이들 보고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는 하이닉스가 또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거는 사고 어떤 거 팔자라기보다는 저는 메모리를 그냥 바스켓으로 담자. 지금 그거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차라리 두 회사를 고르지 갖고 말고 있자. 두 회사 다 가져가는 게 예, 낫겠다. 그게 지금 왜냐하면 메모리 이 범용 시장이 올라가는 그림에서는 특히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롱숏 할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저는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를 거고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오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둘 다 오르는데 어떤 날은 삼성전자가 많이 더 오르고 어떤 날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고 이제 이벤트마다. 예. 근데 그걸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시티그룹 리서치 부문의 이세철 전무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